네, 오늘 화요일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날씨가 좀 풀려서 봄이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동안 원장님께서 주로 진료하고 계시는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턱관절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좌우 균형을 맞춘다는 주제로 2주 동안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실 주제 어떤 겁니까? 예, 오늘은 턱관절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좌우 균형을 맞춘다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리와 골반의 좌우 대칭이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머리, 어깨, 목 이렇게 균형이 좀 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골반과 허리군요. 많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2주간에 걸쳐서 머리부터 목, 어깨까지 대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얼굴의 좌우가 대칭이 되어야지 얼굴에 있는 증상들이 좋아집니다. 눈, 코, 귀, 입의 증상, 그리고 두개골의 좌우가 같아야지 두개골의 증상들이 좋아집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러니까 얼굴과 머리의 대칭 상태가 이루어져야지 얼굴과 머리 쪽 증상들이 좋아지고, 목과 어깨가 좌우가 대칭이 됐을 때 목뼈와 어깨가 균형을 이루면서 목과 어깨의 증상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목과 어깨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허리에서 골반인데, 허리, 골반 역시 우리 몸의 중요한 중심축이고 좌우가 대칭이 되어야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허리와 골반의 좌우 균형을 맞춰준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턱관절은 경추 2번, 척추 전체를 움직이는 경추 2번인 축추를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 골반이 밑에 있어도 턱관절을 잡아주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네. 허리와 골반이 좌우가 좀 틀어지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허리가 좌우가 틀어지게 되면요, 일단 허리뼈가 이렇게 틀어지죠. 그러면 허리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요. 그럼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신경을 누르겠죠.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나타나면서 신경을 누르면은 허리, 다리, 엉치까지, 발까지도 저리고 땡기고 시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척추의 좌우 틀어진 것을 맞춰주면은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제 위치로 들어가요. 디스크가 제 위치로만 들어가면은 신경이 안 눌리니까 허리 디스크 낫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디스크 튀어나온 걸 집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엉치나 엉덩이, 골반 주위가 아파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받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분들 엑스레이 찍어보면요, 허리, 골반이 좌우가 짝짝이에요. 네. 오랫동안 허리, 엉치가 아파서 오신 분들 물리치료다, 주사 맞았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다 오시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3년을 치료한 분이나 4년을 치료한 분이나 다 좌우가 틀려요. 짝짝입니다. 네.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반드시 좌우가 차이가 난다. 허리뼈, 골반이 틀어진 상태, 좌우가 짝짝인 상태로 그대로 지내다 보니까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아무리 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허리와 골반의 틀어짐을 턱관절을 이용해서 맞춰주면 머리부터 허리까지, 골반까지 균형이 맞아지면서 증상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좌우가 틀어진 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잠깐은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 저런 치료 했을 때. 근데 근본 치료가 되질 않아요.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이 되어야 된다. 허리와 골반의 좌우가 대칭이 되면은 근본적으로 치료되고 디스크도 들어갈 수 있고, 수술을 하라고 진단받은 상태에서도 수술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허리 디스크도 많이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도 많이 걸리시거든요. 척추관 협착증도 허리와 골반의 좌우 균형을 맞추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척추뼈 안에 신경이 지나간 통로가 척추관입니다.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게 척추관 협착증인데, 허리, 다리 땡기고 아픈 거는 디스크하고 비슷한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은 5분 정도만 걸어도 다리에 마비감이 와서 앉아서 쉬어줘야 된다.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척추관 협착증 역시 디스크와 치료법이 동일합니다. 척추와 골반의 좌우 대칭을 맞춰주면은요,
척추가 좌우가 대칭이 되면서 정렬이 되면 척추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척추 안에 척추관이 통로가 넓어지는 거예요. 직경이 좁았던 게 직경이 넓어지니까 다리로 가는 신경근 압박이 해방되는 겁니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도 허리 골반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면 좋아진다. 턱관절을 근데 정확하게 맞춰서 척추 전체 골반까지 맞춰주면은 척추관이 넓어지면서 직경이 넓어지니까 척추관 협착증도 좋아진다. 턱관절을 이용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좋아진 사례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네, 그렇죠. 이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처럼 이 골반이 비틀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또 다른 증상, 허리와 골반이 불균형이 됐을 때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네, 그 허리 골반이 좌우가 틀어지다 보면은 허리 골반 밑에 다리가 있죠. 다리의 길이 차이가 나요. 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길이가. 이렇게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나면요. 무릎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무릎에 문제가 나타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연골이 닳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 윗뼈와 아랫뼈가 닿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 허리와 골반, 고관절에 있어요. 좌우가 틀어지면서 골반이 짝짝이가 되면은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타나고 무릎 관절의 한쪽 무릎의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골이 닳으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오신 분들 보면은요. 다리가 원래 쭉 11자로 뻗은 상태로 보여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오신 분들은 무릎 안쪽이 떨어져 있어요. 네. O자 다리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어머님들이나 할머님들 보시면요. 무릎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가운데가 동그랗게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진통제나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주사 치료 받으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무릎 수술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무릎 관절이 연골을 닳지 않게 해주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허리와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고 좌우 다리 길이 차이를 잡아주면은 무릎 관절 간격이 넓어지면서 연골이 조금씩 재생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릎 수술을 안 해도 좋아지는 겁니다. 네. 사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턱관절을 이용해서 척추, 골반, 허리, 다리 길이 잡아주면은 쉽게 치료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인데 네. 이렇게 주사나 물리치료만 받다가 결국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습니다. 네. 척추 이 골반의 좌우 균형을 잡아줘서 좋아진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두 가지 사례를 짧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인데 이분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양방에서 오랫동안 받아도 잘 낫지 않아서 턱관절 치료를 받으러 이제 오신 겁니다. 잘 낫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에서 오셨어요. MRI 찍은 걸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허리가 심하게 아프면서 왼쪽 엉덩이, 허리, 다리까지 땡기고 아프고 걷기가 힘든 정도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MRI를 보니까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고 이분 진찰한 날 아주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도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허리 골반이 다 틀어져 있어요. 좌우가. 네.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좌우 틀어진 상태가 짝짝이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의 좌우 차이가 심하게 나요. 아하. 왼쪽 눈이 아래로 내려와 있고 오른쪽 눈은 위로 올라가 있고 코도 휘어 있고 입술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고 아래턱은 왼쪽은 내려와 있고 오른쪽 턱은 올라가 있고 얼굴이 좌우가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네. 몸 전체가 머리부터 허리까지 다 비틀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치료를 이것저것 해도 낫지 않는 겁니다. 좌우가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턱관절을 이용해서 머리부터 허리 골반까지 좌우 균형을 맞추면서 턱관절 치료를 하니까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허리 증상, 다리 쪽 땡기고 아프던 디스크 증상이 90% 이상 좋아진 겁니다.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에서도 턱관절 치료하니까 3개월 만에 90% 이상 좋아지고 거의 건강한 상태에 회복된 겁니다. 네. 근데 이분 만약에 턱관절 치료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좌우가 틀어진 걸 잡아주질 않으니까 결국은 조금씩 악화되면서 결국은 디스크 수술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사례는요. 류마티스가 17년 되신 40대 여성분 무릎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분이 류마티스가 17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양약을 17년 동안 복용해 왔습니다.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 연골이 아예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른쪽 무릎이 아예 달라붙었습니다. 걸을 때 지팡이가 아니면 걸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원하셨습니다. 이분 처음 오신 날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요. 허리 골반이 아주 심하게 좌우가 짝짝이에요. 네. 17년 동안 양약을 먹었지만은 좌우가 틀어진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근본 치료가 안 되고 결국 연골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수술하긴 겁이 나고 그래서 이분 턱관절 치료하러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건데 의학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좋아지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데도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2달 정도 지나니까 지팡이 없이도 걷는 상태로 무릎이 호전이 된 겁니다. 이 환자분은 의학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진료 첫날부터 지팡이를 놓고서 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전 과정을 다 촬영을 해뒀고요. 그리고 환자분도 이 동영상을 공개하는 거에 동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인들 대상으로 학회에서 강의를 할 때도 꼭 이 동영상은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는 사례예요. 의학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도 턱관절을 이용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더욱 대단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 17년 되면서 무릎이 4살 같지 않고 나무 토막 같다 그랬습니다. 네. 통나무 같이 뻣뻣하고 4살의 느낌이 아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서서히 감각이 돌아오면서 내 살의 감각이 느껴진다. 내 다리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턱관절 치료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네. 죽었던 감각까지 살려내는 겁니다. 이런저런 많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는 분들은 특히 허리 엉치, 다리 통증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은 턱관절을 이용한 척추 치료 반드시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나 무릎 때문에 수술을 권유받으신 분들, 특히나 수술을 권유받으신 분들은 수술은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두시고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허리와 골반, 다리 길이를 맞춰주면은 허리 수술 안 해도 되고 무릎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턱관절 치료를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턱관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